안녕하세요. 사이언스적 디자이너 자초라고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요즘 그 세계로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는 전염병 때문에 많이들 힘든 시간들 보내시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이를 둘 키우는 입장에서 이 전염병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첫째를 이제 못 보내고 있는 상태고, 둘째도 지금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육아에 참여해야 될 시간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컨텐츠를 만드는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짬을 내서 이렇게 영상 앞에 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요즘 들어서 이제 가족님들이 공통적으로 뭐 피드백을 이렇게 주시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짚어드리고 가야겠다 싶은 마음이 너무 크게 들어서 지금 이렇게 영상 앞에 섰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황이 최악인 분들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 대한 이야기냐면, 최악인 상황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는 상담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악인 상황에서 찾아오신 분들도 점점 이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피드백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모든 분들이 저를 처음 찾으실 때는 지금 상황들이 막 너무 최악이니까 상대방과 소통도 안 되고, 뭐 집을 나가 있고, 별거 중이고, 다른 여자한테 빠져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최악이니까 그냥 집에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냥 대화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서로 좀 소통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을 이렇게 가지고들 찾아오세요. 진짜 조금만 좋아져도 크게 만족할 수 있을 텐데, 좋아질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족을 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아닌 경우들이 꽤 많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요즘은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완전 집을 나갔던 남편이 이제 집을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별거 중인데 합가해서 이제 같이 살고 있고, 뭐 다른 여성에게 갔다가 이제 정리했다, 진짜 미안하다, 앞으로 내가 잘하겠다 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완전 당신과 끝이다, 소통도 안 되고 있다가 우린 지금 잘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나도 노력할게, 이런 말들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옛날과는 다르게 확연히 좋아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에 놓였어요. 부정적인 감정 방향으로 확장이 멈추고 무감정으로 온 다음에 무감정에서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인 거죠. 자, 그러면 저한테 처음 찾아오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상황이 최악인 분들이 봤을 때는, 야, 그 정도면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정도만 돼도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 속에 있는 가족님들이 행복할까라고 했을 때 여전히 불행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너무 힘들다, 계속 이어가는 게 맞나 싶다, 이게 회복될까 싶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졌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게 나아질 것인가, 좋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걸까 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도 경험이 많잖아요. 학습량도 많습니다. 끊임없이 최악의 상황에서 그 상황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온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봐도 그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면 되고, 이러한 행동 하지 말아야 되고,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고 제시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그런 대응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상황은 당연히 좋아집니다. 근데 이 상황이 좋아지는 것들은 가족님들의 능력이 좋아서, 가족님들이 정말 뭔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어서 상황이 좋아지는 거는 냉정하게 말해서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좋아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려서 그거는 상황이 좋아진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니까 가족님들은 전혀 할 게 없냐? 그건 또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언젠가는 제가 상황을 가족님들한테 인계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계받은 그 상황들을 가족님이 스스로가 지켜나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하고 코칭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가정님 몸속에는 대응들이 익어갈 거예요. 왜냐면 반복적으로 대응들을 누적시켜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든 반복하다 보면 그게 내 몸에 익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런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몸에 익으셨기 때문에 잘 대응할 수가 있어요. 잘만 대응하면 문제가 없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관계는 감정과 감정이 연결된 관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감정이 기반된 상태에서 행동이 뒷받침돼야지 그 결과가 온전하게 도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대응은 몸에 익었는데 내 감정은 계속해서 불만과 결핍감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그 대응이 오래 갈 수 있을까? 그 대응의 효과가 오래 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나도 병 들어가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내가 전달하는 불완전한 대응, 감정과는 괴리감이 있는 그런 대응에 의해서 이질감을 느끼고 다시금 관계는 무너져갈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제가 가족님들한테 정확한 대응을 알려드리는 그런 기간 동안 가족님들도 노력을 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포인트냐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가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행복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할 자격은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어떻게 갈려지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면을 바라보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불행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핍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의미에 집중하고 그거를 음미하고 만끽하고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습관 차이가 자기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의 사소한 행동에서도 차이가 나는 쪽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상황을 만들어 놨을 때 행복할 자격이 있는 분들은 상황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점점 나아지는 그런 것들에 만족감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고 만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좋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도 빨라지고요. 문제 해결한 다음에 만족감도 굉장히 크고 제 손을 떠난 다음에도 점점 더 큰 만족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저한테 피드백이 돌아옵니다. 근데 반면에 부정적인 면모에 자꾸 집중하는 분들은 진행하는 과정도 더뎌요. 자꾸 이탈 행동들이 나오고 자꾸 이탈 대응들이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감정에 따라서 욱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행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꾸 여유를 두고 대응을 하려는 쪽으로 움직여 가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 제 손을 떠나야 될 시기가 되면 떠났다가 결국엔 자신의 감정이 무너져서 다시 돌아옵니다. 상황이 무너져서요. 가족님들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요. 그 노력은 별거 아닙니다. 내 습관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을 바꾸는 건 간단합니다. 모든 습관은 반복적으로 새롭게 들이고 싶은 습관적인 행동들을 반복하면 유지하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즉 내가 자꾸 부정적인 면모에 집중하고 부정적인 것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먼저 자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각을 하셨다면 자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감사할 만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발전적으로 뭔가 개선되고 달라지고 발전되고 있는 상황들은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보고 거기에 감사하고 음미하고 기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반복하고 유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님도 행복해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질 자격이 생겼을 때 저와 진행하는 과정의 속도도 빨라지고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감도 빨라지고 결과를 얻은 다음에 그 만족감들도 점점 확장될 수가 있으실 것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황이 나한테 좋을 게 있어야지 좋은 면에도 집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0% 최악인 상황은 없어요. 안 좋은 것만 가득한 상황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요소들은 있기 마련이에요. 안 좋은 면이 있으면 그만큼 좋은 면도 같이 공존하는 게 인생이고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부정적인 면모들만 보니까 부정적인 것들만 가득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한테 주어진 그런 긍정적인 면들은 그냥 당연하다고 치부해버리고 하찮게 취급해버리는 거지.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내 삶이 나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점점 더 억울한 일만 생기고 결핍감만 가득해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관적인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관적인 자신은 자신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비관적인 상황도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가해자는 자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삶을 살기 싫다면
자신부터 바뀌세요. 상황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자신이 바뀐 다음에 그 좋아진 상황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도 가족님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